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카이스트의 오송 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관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달부터 정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북도가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만약 사업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달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충북 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K바이오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바이오스케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바이오스케어는 연구단지와 상업시설, 병원, 공원 등이 어우러진 캠퍼스 타운으로 이 중심에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에 예비 타당성 조사 포함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재차 건의했고 이번 주에도 과학기술부와 카이스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관건은 역시 재정 부담입니다. 2조 원대 국책 사업으로 정부도 예산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충북도는 6천억 원대 안팎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K바이오스케어 사업도 3단계로 나눠 제한하는 등 카이스트 캠퍼스의 우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성과물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고 그다음에 창업 생존율 자체도 타 대학 대비 되게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을 거다. 카이스트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된다면 사업 적정성 평가를 KDI가 아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최근 과기부에서 학과별 유치 계획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점 등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북도는 만약 이번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음 달에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영동군에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옥천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옥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103억여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지방세가 감면되거나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교수진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나 일반 수술, 시술 등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온라인 투표를 통해 134명 가운데 84명, 62.7%의 교수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현 의료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실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은 총장이 사재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별난 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창공을 나르는 역동적인 영상이 펼쳐집니다. 드론 전문가가 꾸민 고3 학생이 드론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저를 위한 꿈을 위해서 제작을 해보고 저는 그 촬영본으로 열심히 편집해보고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업로드해보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천 세명대학교가 꿈 실현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150개 고등학교에서 328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14명이 꿈 실현 장학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뮤지컬 배우, 영화 감독 등 꿈들도 다양합니다. 너무 신나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제 꿈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용기 있고 도전적으로 세명대 학생들로 구성된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만들고 심사와 선발까지 도맡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자료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인상이 깊었던 친구들을 뽑았던 거라서 저 나름대로 되게 이 활동이 너무 뿌듯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별난 꿈 실현 장학금이 수여된 건 벌써 3년째. 해마다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은 대학 총장이 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기관이 대학교가 또 교육기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학생들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교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꿈 실현 장학금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희망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쌀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너무 떨어져 시름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쌀 소비도 촉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도 돕기 위한 쌀 나눔 전달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쌀 80kg 가격은 18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8%나 떨어졌습니다. 돈의 벼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소비가 부진한 탓입니다. 이런 이유로 충북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는 현재 26,100여 톤에 이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경제인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 쌀값이 하락하는 현실에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충북농협은 후원된 기금으로 지역 쌀을 사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농협이 함께하는 쌀 소비 확대 운동에 아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번에 기탁하는 지역 쌀은 5,000kg, 쌀과자 150박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쌀 소비도 촉진하고 어려운 아이들도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입니다. 농민들도 도와주면서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봉사가 아닌가 하고. 경기 침체로 후원이 뜸해진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보다 반깁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것들이 아이들한테 또 센터에 소중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농협과 지역 경제단체는 상생과 나눔의 쌀 전달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이제 라면이나 핫바만 사 먹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옛말이 됐습니다. 기존 휴게소의 이미지를 깨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양한 첨단 문화 체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음성 휴게소에서는 팝 드론 배틀 대회가 개최됐고 각종 가상현실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육면체의 링 안에 2명의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겨루는 도구는 다름 아닌 드론. 9개의 터치판을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팝드론 경기입니다. 신개념 빙고 게임, 드론 빙고 게임이고요. 이기는 방식은 블루팀이든 레드팀이든 일정한 시간 동안 스팟을 많이 찍은 팀 또는 빙고를 만들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팝드론 배틀 대회를 음성 휴게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미래형 레저 스포츠 중 하나로 전국에서 드론 자격증을 갖춘 32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일반 레이싱 드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성인분들은 쉽게 참가하기가 힘든데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팝드론 대회는 누구든지 참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인형 뽑기와 장애물 서킷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됐는데 국내 드론 레저 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드론 축구라든가 팝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이렇게 실내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국내 산업이 해외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4차 산업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이라든지 UAM, VR 등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국 휴게소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순찰 시스템이 음성 휴게소에 들어서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휴게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 협력 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김영환 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재정심사를 면제해줘야 한다며 제조업의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취업 가능 한국어 능력 기준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가 청주 복대초 이전에 따른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옛 복대초에 오는 2027년 들어설 예정인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은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북대는 스포츠 체험, 인문 독서, AI, 디지털 융합교육 등의 보조 강사로 대학생 봉사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천시가 철거 위기에 놓인 청풍호 수상 비행장의 민간 사업자 유치를 재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청풍호 수상 비행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아 8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40억 원을 들여 제천 청풍호에 조성한 수상 비행장은 수차례 사업자가 바뀌면서 파행이 지속돼 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